그래도 아침이라 춥긴 할 거야. 안녕하세요, 라이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1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새해는 설날부터다. 그래서 새해 목표들 좀 점검하고 1월 달에는 약간 워밍업을 했다 생각을 하고 설 연휴까지 푹 쉬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좀 해도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몸이 엄청 안 좋아가지고 9시에 잠들었어요. 8시쯤부터 누워있다가 1시간 정도 좀 헤매다가 9시에 잠들어서 4시 반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좀 뒤척이다가 그냥 4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조금은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1월 달에 7권의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달에는 모두 종이 책으로 책을 읽었고 전자책을 안 읽어서 이렇게 직접 실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재미있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7권의 책을 읽었는데 새벽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좀 주말에 바쁘거나 평일에 야근하거나 해도 새벽 독서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책 읽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1월 달에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놓은 건데 올라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제 니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공기가 좀 차가운 것 같고 보일러를 켜놔도 조금 쌀쌀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니트를 어깨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온 효과가 진짜 엄청 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책은 모순입니다. 모순. 이 책이 출간한 게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판이 1998년도에 1판이 나왔어요. 저는 이 책이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되게 약간 올드하고 고전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고전의 소설 같은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굉장히 요즘 삶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사실 이게 저는 1998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응답하라 1988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약간 삐삐라던가 전화를 계속해서 전달을 서로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상이 2000년대 이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었는데 도대체 왜 제목이 모순일까에 대한 고민은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제 머리를 탁 치는 모순이라는 부분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삶은 굉장히 모순적이다. 양가적인 감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나 그래도 현대적인 느낌을 담은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이름이 진진이에요. 안진진인데 진진이가 엄마와 쌍둥이 이모를 바라보면서 삶의 모순된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고 느껴가는 또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결혼 상대 두 명에 대해서도 모순적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서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져 있긴 했었는데 저는 내용도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항상 소설을 읽을 때는 내용을 아예 안 보고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별 기대 없이 읽었었는데 정말 재밌고 쑥쑥 훑어가면서 빠르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가장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작가님들이 어떤 심오한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서 라이트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와닿을 수 있게 책을 써 내려가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삶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모순적인 부분이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당연히 가지면서도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라고 비판하는 모순적인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책에서 모순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삶은 그렇게 간단히 말해지는 것이 아님을 정녕 주리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이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순과 손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리는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주리가 이제 이모네 딸로 나오는 친구인데 진진이는 엄마랑 아빠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K 장녀인 진진이에게도 조금 공감이 갔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고뭉치인 동생의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는 진진이의 모습이 좀 특이하기도 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누나이고 좋은 딸이고 자신이 할 일을 사실 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좀 열심히 살아간 친구였는데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 맨 앞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진진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시작 부분에서는 진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전개가 진행이 되려고 시작이 이렇게 단호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가면서 책을 읽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 숏폼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책이었는데 이토록 작은 세계로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스토리지 북앤필름인가? 그 서점에 갔다가 책 만들기 수업을 들었었어요. 거기에서 강사님이 2회차 강사님이 이제 김예진 작가님이었는데 작가님 소개를 하시다가 북다마스라는 것을 운영하는 분이셨다라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갑자기 가가지고 사인도 받고 작가님의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프디에게 주시는 사인들도 있었고요. 작가님께서 굉장히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이 나는 분이셨는데 책에서도 그 말투나 분위기가 다 느껴졌어요. 굉장히 담담하신 느낌. 그러면서도 내면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도 가지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북다마스가 되게 사진으로 보기에도 멋있고 생각만 해도 멋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만의 서재나 나만의 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망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로망을 다마스라는 공간을 표현을 해서 실현해내신 작가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작가님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저도 한 번쯤은 찾아가서 책을 구매를 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작가님의 사진들이 이렇게 북다마스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에 대한 사진들이 나와져 있는데 갑자기 막 여행 욕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작가님께서는 내향형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받거나 강의 듣거나 할 때도 조금 조용히 말씀을 조용조용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다마스를 가지고 전국을 출점을 하면서 이 대단한 걸 운영을 하셨었을까? 대단하다 진짜로 이런 존경의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뤄낸 사람들의 첫 번째 장면은 어떨지 초기 모습은 어떨지를 궁금해 하시나요? 저는 좀 궁금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 대단한 것을 이뤄낸 사람들은 영의 순간이 어떤 영의 순간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작가님도 처음에는 다마스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사고도 자주 나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결국은 멋있는 다마스 하나를 운영을 하게 되신 게 전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퇴사를 하고 북다마스를 운영하기까지 스토리가 담긴 책인데요. 북다마스라는 걸 처음 아신 분들에게도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머니트렌드 2026입니다.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웠거든요.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려고
책을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독서 모임 할 때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욕심을 내서 이 책을 골랐는데요. 고른 사람은 사실 저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책 추천을 했었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뭐 각자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가져왔던 책이었지만 어느 순간 다들 당근 행이 됐더라고요. 친구들에게는. 저도 조금 어렵게 조금 지루하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똑똑해져서 이런 책들, 경제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책을 처음에 읽기 시작했다가 새벽 독서로 이제 읽으려고 독서대 위에 올려놨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EBS 자본주의가 되게 돈 공부할 때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고 흐름을 알기 좋은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영상으로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사전으로 이 책을 먼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먼저 읽었었습니다. 확실히 라이트한 느낌도 났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엽적인 부분들은 없어서 너무 편안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EBS 그 다큐 영상들의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상상이 되면서 영상으로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영상으로는 못 봤어요. 영상으로도 좀 시간이 꽤 긴 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책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머릿속에 남는 편이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좀 자극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었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나 마트에 가서나 굉장히 마케팅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렸을 때에 우리가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의 물건을 사거나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책을 읽고 알았는데 보통 이제 오른쪽으로 돌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 왼쪽에 계산대가 있었어요. 항상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오른손으로 물건들을 이제 카트를 끌면서 골라가라고 소비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남이 가진 것들을 내가 갖지 못했다고 소비를 자극받을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좀 단단하게 가지고 현명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머니 트렌드라는 책도 읽어보니까 모든 소비나 투자나 재테크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휩쓸려서 따라갈 게 아니라 내 주관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내가 맞는 소비, 내게 맞는 재테크 방식을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두 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월 달에 책을 읽으면서 조금 고루고루 읽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자기계발 처세와 관련된 책이나 에세이나 아니면 소설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좀 고루고루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좀 읽은 걸 다 보고 나니까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읽은 것 같네요. 그 다음 책, 왜 결혼하는가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책이 있길래 빌려왔습니다. 이건 기독교 서적이고요. 사실 그래서 종교 서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분들이 읽으시면 공감하실 수 있고 또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제 남편 그리고 가정의 중심을 잘 단단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하고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욕심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서적이니까 너무 길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걷기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제주도 여행 갔다가 무명 서점을 갔었는데 무명 서점에서
책을 꼭 한 권은 사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멋있어 보였달까요? 여행 가서 책 한 권 사가지고 오는 게 제 나름의 안 해본 일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걷기의 세계라는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더욱 나은 삶을 향해 걷기를 시작하자.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걷기와 관련된 책이에요. 저희가 인간이 어떻게 동물들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뇌와 삶의 패턴과 또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라던가 모든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걸 연말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루에 10,000보는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출퇴근하면 한 3, 4,000보 걷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저희 대리님들하고 이제 수다 떨면서 한 40분, 45분 정도 걸어요. 점심을 굉장히 빨리 드시거든요. 점심 빨리 먹고 40분 정도 걷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유산소를 하거나 하면서 최대한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 도구도 들지 않고 러닝에 비해서 다칠 가능성도 적은 걷기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저도 교회를 가거나 데이트를 가거나 할 때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책 덕분에 더 그런 생각이 확고해진 것 같아요. 원래도 걷는 걸 좋아했지만 이 책이 강조를 계속하거든요. 걸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뭐든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걷기 찬양론자의 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걷기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깊게 여러 방향으로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존경심이 생겼었어요. 나는 걷기를 좋아한다면 걷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나? 내가 새벽을 좋아하면 새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한 전문가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활동 영역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책. 제가 작년에 밤과 나침반이라는 책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밤과 나침반의 작가이신 하와이 대저택님의 유튜브를 밤과 나침반 읽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거의 화장하면서는 틀어놓고 작가님의 말씀들을 듣는데 더마인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밤과 나침반 책을 소개를 드리면서도 더마인드라는 책 베스트셀러로 쓰신 작가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더마인드라는 책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했었는데 보통은 작가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내시는 책들에는 뭐 배경에 대한 아니면 본인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좀 들어가져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부분에 꽤 많이 담겨 있었고 마킹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독서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좀 마킹을 굳이 찍어놨다 하는 부분들을 좀 줄인 건데도 불구하고 마킹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마음가짐과 세팅을 중요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세뇌시켜 주시는 책이었습니다. 밤과 나침반에서도 굉장히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욕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욕망하라. 지금 현실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뼈를 맞았죠. 작가님이 직접 제 옆에 와가지고 정신 차려 하고 꿀밤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런 계열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을 좀 자극을 해서 사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을 들으세요, 신청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내가 집에서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인드를 좀 단단하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하와이 대저택님의 유튜브가 딱 영상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원했는지, 어떤 걸 원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성공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에 가도 하와이 대저택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늘 일관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필기도 좀 하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투명 포스트잇에다가 필기를 많이 하면서 읽고 있어요. 그냥 제가 지나가는 생각들을 필기를 하기 때문에 독서노트를 쓸 때 제가 썼던 필기들을 보면서 나 이런 생각을 이 부분을 읽을 때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서 독서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 여기 이거 북마크 색깔 다 다른 거 의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붙이는 거라서 저 의미 부여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손에 닿는 대로 붙였던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권 제가 어떤 책을 읽었었는지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7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책들을 읽게 되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와닿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는 영상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5년 만에 전면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고요. 기존의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수정을 하고 보완하시고 현재 환경이나 소비 이슈들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주제로 좀 풍성하게 담겨놓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블랙피쉬 출판사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5분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5권의 책을 이벤트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책이 있었구나. 너무 내가 제안을 받지 않았어도 읽었을 것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책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필요한 물건이 너무 많았고 내가 지금 당장 쓸 물건이 아닌데도 가지고 있었고 굳이 남들이 샀기 때문에 좀 유행에 따라서 샀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유행에 따라 산 물건이나 옷들은 거의 내 스타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오래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스테디셀러나 가장 무난한 제품들을 쓰고 제 체형에 맞는 옷들만 입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를 좀 최대한 하지 말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사를 하니까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걸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제 주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책을 딱 받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차에서 보다 보면 저는 처음에 책 제안을 받았을 때 목차를 먼저 항상 읽어보거든요.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대략적으로 읽어봤을 때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책이겠다, 아니겠다라는 걸 그래도 조금은 미리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차를 봤는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또는 과잉 육식 시대, 조금 모자라게 더욱 지혜롭게 내가 산 건 물건뿐일까? 이런 목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구마구. 지금 이런 소비 지향주의의 사회에서 나는 올바른 소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 책은 제가 1월 달에 읽었던 EBS 자본주의와도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바라보는 거는 환경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그냥 습관 삼아 가볍게 구매하는 옷들이나 물건들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플라스틱들이 작용을 해서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환경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지구는 얼마나 망가져가고 있는지, 해양동물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도 텀블러를 2개씩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설거지를 못하거나 하는 날은 2개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텀블러를 더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텀블러도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회사에서 어디 뭐 세미나 가거나 하면 그냥 기념품으로도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텀블러도 너무 중구난방 쓰지 않으려고 조금 찬장에 넣어놓고
있는데 한 4개 정도 지금 쌓여 있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크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면서 환경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생활에 급급하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결과가 지구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지구를 바꿀 수 있다면 개인, 사회, 세계를 연결하는 똑똑한 환경책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라고 불편하게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책이었습니다. 블랙피쉬 출판사 덕분에 5분의 구독자님들과 저는 함께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보기 확인해 주시고 이 책이 궁금하시거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다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더니 컨디션이 많이 회복을 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배고파요.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아침 루틴을 열심히 또 하고 아침 먹고 책 조금 읽다가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and it's from way back in '01.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 who I love, where I'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Grew up on 913 of Blue Rock. Memories of 6 kids running around those halls. Then out in the California sunshine, we wore no shoes through alley-oops and shattered windows, throwing